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투자 에너빌리티는 분명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종가 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중에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장 마감을 윗꼬리 장대 음봉을 만들고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투자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섹터들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현재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분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 엄청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거의 폭락하듯이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까? 과연 이게 재료 소멸일까? 재료 소멸이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지속이 될까? 아니면 이런 바닥 구간 밑에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한 후에 또 주가가 상승을 할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락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투자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의 분석과 어떤 식의 시나리오를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나중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물론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투자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이 시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두산 좀 올라가자 긍정적인 힘을 좀 실어주는 댓글들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두산 화이팅, 두산 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들까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재료 소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원전 섹터 저는 이 원전 섹터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에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원전 섹터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현재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하나의 이슈인 것 뿐이고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도 여기에 대한 섹터의 흐름은 계속되어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원전 섹터들의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낙폭이 왔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포기할 구간은 아니다.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초반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른 분석들을 보면은 다 좋다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 인지를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의 웨스팅하우스 이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최대 원전 회사입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우리가 체코에 대해서 현재 우선 협상에 대한 부분을 따낸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 여기에 끝은 어디다? 본계약이다. 자, 본계약은 언제다? 바로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인데 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만 정식적으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계약 협상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계약에 대한 협상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협상 TF에는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사업비 그리고 최종 몇 기의 원전을 지을지는 우리가 본 계약을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체코 정부는 원전 1기당 약 12조 원을 배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부 관계자가 말을 하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건 사실상 구분 응선을 넘은 것이지만 본 계약에 성공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다. 협상에 우리는 최대한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계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현재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술을 가진 우리 웨스팅하우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와 이 한수원의 관계는 좀 애매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 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네 원전 사업 수주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수원이 관련 기술을 활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용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체코전력공사 CZ는 분쟁 사항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본 계약에 나서기 전까지 리스크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100%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미국 수출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고요. 한수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원자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전에 입찰을 했었는데 일찍이 이미 탈락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들로 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한 내용들로 지금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건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혹시 모르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100%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볼게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갔다라는 건 결국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한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겠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원전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도 하락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지를 했던 이런 구간까지 깨지는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재료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현재 원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이 일정 매매입니다. 이런 체코, 우리가 또 그다음 뭡니까? 폴란드도 있고요.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뭐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여러 가지 국가들의 크고 작은 수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입찰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상승의 재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수주들에 대한 입찰을 해 나갈 때마다 결국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리스크는 또다시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어떠한 리스크 없이 우리가 입찰을 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 없이 쭉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꼭 인지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만큼은 미국의 원전 역수출한다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부족을 하고 현재 이런 것들을 한국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체코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폴란드나 그 이상까지의 우리가 또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하고, 결국 이 원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딴지를 거는 이 내용은요, 수출 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 수출을 할 때 정부의 신고, 폴란드와 체코 이렇게 정부의 신고를 하거나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지금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법적 대응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일정 매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수급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매집을 해 나가는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일정 매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 이 수급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 폴란드나 나머지 일정 매매에 대한 기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일정 매매만 알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중간중간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런 구간들을 알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 자료, 분석 자료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앞으로 저도 지금 추가 타점에 대한 타점을 잡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매수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요. 또 매수하면 안 되는 매수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는, 우리가 포모 현상으로 좀 군중 심리에 흔들려서 거기에 몸을 맡기듯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이런 전략 자료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점,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앞으로 우리 계좌의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천지 차이를 분명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투자 에너빌리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원자력 섹터, 특히 에너지원에서만큼은 이런 원자력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 나쁜 흐름들이 반복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흐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분명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께 오늘 저녁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투자 전략과 제가 보고 있는 일정 매매에 대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여러분들 장마가 시작이 되어 가는데, 장마에 대한 비 피해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건강 그리고 안전에 항상 유의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